울산현대 김판곤 감독이 우리가 월드컵을 못 나가면 어쩔 거냐며 극대노했습니다. 그런데 축구협회에 불러들인 인물도 홍명보였고 홍명보가 나간 울산의 차기 감독으로 앉은 건 또 김판곤이었는데요.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 감독 선임위원장으로 앉아 한국 축구의 많은 발전을 기여한 것도 사실이지만 홍명보의 후임 감독으로 울산현대의 자리에 앉았고 일명 홍명보 라인으로 불리며 홍명보를 감싸고 있어 묵직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팀 감독, 국내에서든 외국에서 최고의 레벨의 지도자에게 PPT 요구하는 건 나는 우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르나르 감독에게 내가 지구 어디 끝에 있으면 끝에 가고 아프리카 있으면 아프리카 가, 유럽 가면 유럽 가고 나 한 번만 만나 달라 그랬고 가서 제가 오히려 비디오 준비해 간 거 보여주면서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다 왜냐하면 나는 금정을 다 했어요. 그분은 아프리카에서 2번이나 네이션스컵을 우승했습니다. 아주 잠비아 같은 나라를 데리고 그리고 리더십이나 선수들 역량, 경기를 지배하는 거나 통제하는 데 최고의 감독이었습니다.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그분의 인터뷰도 보고 또 자료를 통해서 성품도 알아봐도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네가 오면 좋겠다. 서해주겠다. 네가 공항에 나타나는 날 우리가 아마 난리가 날 거다. 그 사람 기다려달라. 그래서 얼마든지 기다려주겠다 그랬어요. 자기가 왕을 설득할 시간을 달라고 해서 설득을 했는데 어떻게 PPT, 어떻게 전술 운영할 거냐 그 말을 못합니다. 저는 그분께 그랬고 케이로스도 그랬습니다. 케로스는 증명이 된 감독이에요. 단지 내가 르나르 감독한테 확인한 것은 네가 오는 데 있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한 당신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패션을 보여달라. 정말 오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그 다음에 한국에서 일할 의지가 있는지, 뭐 그런 걸 했을 때 자기도 정말 나에게는 중요한 자리고 나는 가고 싶고 자기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다. 모든 것이 그런 감정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와서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케로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케로는 모든 것이 검증이 됐습니다. 뭐 전술적으로 메뉴 수석 코치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토이 있습니다. 그런 감독에게 내가 무슨 PPT 요구하고 여전히 란을 그렇게 했듯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만들어 달라 그랬고 이랑 같이 강력하게 우리나라를 아시아에서 최고로 만들어 달라 그랬습니다. 뭐 그랬습니다. 똑같습니다. 키케 플로렌스. 제가 비디오 보여줬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나라다. 네가 오면 대박 날 거다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스카우트 개념으로 갈 때는 스카우트 개념입니다. 그거 하나. 그 다음에 다른 제가 아쉬운 점이 하나 있어요. 너무 아쉬워. 너무너무 아쉬운데 저는 제가 아시안컵 끝나고 제가 그림을 봐도 축구협회의 발언을 봐도 위원장의 발언을 보고 여러 가지 신문을 봤을 때는 우리나라 대표팀이 어떤 지도자를 모셔와야 될까에 대한 방향성을 만약 설정을 한다면 그 당시에는 완전히 오합지졸이 된 팀워크를 누가 수습할 것이며 아래도 없는 선후배도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누가 한 팀을 만들 것이며 원팀을 만들 누군가가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누가 원팀을 만들고 누가 팀을 만들고 누가 그렇게 할 것인가를 찾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 그게 감독을 하되 있어도 우리는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찾고 설정만 잘했으면 그리고 그걸 가지고 국민을 잘하고 미디어를 잘했다면 이 사태에 안 왔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국민이 오히려 노케이, 뭐 아쉬움이 있고 뭐 열받고 뭐 캐리어 감독 빼가고 뭐 그런 아쉬움이 있겠지만 오히려 박수 쳐줬을까? 너네들 잘 선택했다고 나는 말씀을 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깝고 왜 위원회 안에서조차 왜 방향 설정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한국인을 뽑아야 될 것 같다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외국인을 뽑아야 될 것 같다 생각해가지고 그런 오해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저는 간단한 문제에서부터 오해가 시작됐고
지금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애를 쓸, 지금 에너지를 어디다 써야 되는지를 우리가 지혜롭게 써야 돼요. 지금 우리가 팀이 정비를 해서 지금 벌써 2게임을 했어요. 그럼 다음 2게임이 네모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런데 에너지를 섞고 감독 면박 주고 감독의 힘을 빼고 팀을 와해시키고 저는 정치하시는 분이나 유튜브 하시는 분이나 정말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지혜롭게 생각해야 합니다. 월드컵을 못 나가면 누가 책임질 거야?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 속상하고 두 분의 위원장님이 막 진짜 제가 볼 때는 너무너무 안타깝고 실수는 있어요. 그리고 저 협회 한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에게 정강위의 대표팀을 운영하고 감독을 선임하고 감독을 평가하고 그런 모든 것을 줬을 때 결과가 나왔습니까? 가장 강력한 대표팀이 가장 강력한 언더 23세, 언더 20세, 언더 17세 가장 좋은 성적으로 가장 안정적으로 모든 철학이 똑같이 모든 시스템에서 공정하게 객관적이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로 했는데 왜 어느 날 왜 그 고난을 왜 뺐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계약 기간 중에 있는 사람한테 왜 그러고 지금 그 이후에 지금 된 사태에 대해 저는 그게 축구협회 내부에서 누가 건의를 해서 누가 왜 이런 결정을 해서 이렇게 대표팀을 어렵게 만들었는지 저는 스스로들이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저는 이제 이 사태를 빨리 수습을 하고 지금 내일 모레 명단 발표인데 감독이 선수를 봐야죠. 집중을 해야지. 우리가 할 때는 우리가 우리나라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된 건 뭐라고 그 다음에는 감독에게 이제 책임지고 해라. 그래 뽑은 사람한테도 네가 나중에 책임져라 하고 나중에 평가할 시간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월드컵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만큼 하겠습니다. 이 선임 과정에서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당시에 울산 현대 감독으로 참 행복했습니다. 행복했고 많은 응원과 사랑을 받으면서 축구할 수 있었던 게 너무 좋았습니다. 하지만 제 축구 인생 40년의 가장 힘든 시간이 지난 10년 전에 2014년 월드컵 후에 가장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월드컵 대표팀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자리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임생 위원장이 집 근처로 찾아가지고 할 때 한국 축구의 지금 어려운 점을 외면하기도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울산 현대에 있으면서 또 대표팀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거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가겠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때 제가 처음 제의를 받았고요. 그 제의를 저는 울산 현대가 아닌 국가대표팀의 막봉사를 한번 하고 그동안 10년 전에도 제가 가지고 있던 책임감이나 사명감이 저는 다시는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이임생 위원장님 면담 후에 또 그게 나와서 제가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